안녕하세요, 와시즈입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 영화와 주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이 영화는 20년 전에 IMF 사태 때를 다룬 영화고, 김혜수, 유아인, 허준호 등 캐스팅도 좀 괜찮고 훌륭한 배우들이 나오는 어느 정도 흥행이 예상이 되는 영화입니다. 97년 11월에 IMF 사태가 벌어지고 98년도에는 많은 국민들이 IMF 사태 이후로다가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이었던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2018년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증시가 많이 폭락을 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도 좀 약간 어울리는 그런 듯한 분위기의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주연 배우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어느 정도 흥행에서는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국가부도의 날 개봉에 맞춰가지고 저도 예전에 주식시장과 관련이 있었던 영화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인데, 2009년 2월 달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만한 영화 작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영화 작전이 개봉하던 시기가 2009년 2월이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2008년 이제 이맘때쯤에 리만 사태로 인해서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잠시 회복하는 듯 했지만 2009년 초에 더블딥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번 더 큰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2008년 3월 당시에, 3월이면은 감사 시즌이고, 감사 보고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안 나거나 재무적으로 위험한 회사들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하는데, 2009년 3월 달에는 상장 폐지 대상 업체가 70개를 넘는 많은 상장 회사들이 증시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증시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그리고 실물 경기도 그때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이 영화를 회사에서 그 주식 좋아하시는 다른 직장 동료분들과 회사 인근의 극장에 가가지고 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소재고, 실제 있을 만한 부분들을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영화를 제작했기 때문에, 상장 폐지되는 업체도 많고, 그리고 증시도 많이 하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게 주식시장의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런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저는 그냥 단지 영화로서 재밌게 봤는데, 그 이후에 주가를 살펴보니까 그때가 증시 바닥이었어요. 큰 바닥이었고, 그 이후로다가는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물론 작전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영화를 개봉했다라기보다는 증시 상황에 맞춰가지고 개봉을 해서 흥행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영화 작전이 개봉됐을 당시가 증시 바닥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이게 그 전체 증시하고 상관이 없는데, 2012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해 상반기에 제약업체의 약가 인하 때문에 말들이 참 많았어요. 이해관계가 있는 제약회사라든가 그런 관련 협회에서 약가 인하 반대에 대한 집회라든가 시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리고 구조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전체적인 그 회사들을 살펴봤을 때 제약업체들이 많이 저평가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라든가 약가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저평가된 회사들도 많았고, 여기에 또 공포심을 많이 자극했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점점 노령화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건강보험 수급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약가 인하까지 겹치면은 제약업체는 구조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저평가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가는 기업들이 꽤 나왔었는데 제약업체 주식들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2012년 7월이었었는데 연갓이라는 영화가 나와요. 주연 배우는 김명민이었고, 나름 배급사였는지 아니면 제작사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CJ 쪽과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45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관객 동원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이런 영화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기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이러스가 돌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시기가 제약업종에서는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다가 우리 한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저성장기에서 박스권에 gat혀 있었는데, 제약, 의학, 바이오 이쪽 업종은 거의 엄청나게 올랐어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기업인 성흥캅셀, 그리고 지금 성흥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루트로닉, 그리고 셀바이오텍, 그리고 동국제약, 이런 업체들을 정말 일부는 매수를 했다가 얼마 안 돼서 팔고, 두 개 회사는 이제 직접 투자에 이어지진 못했는데, 이때 놓쳤던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은 이제 실적 외에도 다른 요인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 이 영화는 바닥권에서 이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 영화 말고 이제 미국에서 나온 증시 관련 영화들을 한번 살펴보면,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2014년에 개봉을 합니다. 이 영화에는 유명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나오죠.
영화 자체는 꽤 재미있습니다. 흥미롭기도 하고.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와이프가 예매를 해서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다소 여자분들이 보기에는 뭐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전업 투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보는 내내 좀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뭐 마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식을 팔기 위해서 뭐 지나치게 무슨 영업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좀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다룬 빅쇼트라는 영화를 개봉합니다. 이 영화의 주연이 뭐 크리스찬 베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브래드 피트 같은 또 유명 배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2015년 상반기에 증시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2015년 하반기에 8월인가 7월 8월 정도 들어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중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번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니라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제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빅쇼트라는 영화가 매우 좋아하는 소재의 영화다. 이 영화를 봤는데 그때가 미국 증시의 바닥이었어요. 다우 지수를 봐도 그렇고 S&P 500 지수를 봐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근데 영화를 보면은 그 중국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주가 급락, 금융위기가 기억의 잔재 속에 아직 잘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움츠러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시점이 미국 증시의 바닥이었고 그 이후로다가 최근까지 미국 증시는 상당한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제 다른 유튜브들을 보다가 그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이제 그 추천 영상이 떠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런 영화가 개봉을 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작전이라든가 빅쇼트 이런 영화들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화들이 이제 상영이 됐을 때 증시가 어땠는가 한번 찾아보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 국가부도의 날이 개봉을 하고 이게 만약에 흥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증시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지표라든가 시중 경기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느껴진 이런 상황에서 주식에 투자하라, 그리고 주식을 홀딩하라 이런 이야기는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해보다 과거에 한 번은 기회를 잡았었고 한 번은 기회를 놓쳤는데 그랬던 기억들 떠올리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내년도 증시가 올해보다 좀 나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관점을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책이 제작하는 과정은 상당히 준비도 철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든가 이런 영상과는 다르게 한번 제작을 하게 되면은 수정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어떤 공신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영화나 아니면 책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수집돼야 그런 영화라든가 책이 제작이 되고 그래서 이런 바닥이나 꼭지 이런 데서 책이나 영화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영화가 아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원자재를 알면 글로벌 경제가 보인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나온 시점은 2012년 10월이었어요. 유가도 상당히 높은 시기였었고 원자재 관련해서는 2011년이 피크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좀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선업이라든가 해운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이 책 내용 자체는 꽤 괜찮습니다. 저자의 그 커리어도 그렇고 뭐 발간한 곳이 한국금융연수원이라고 비교적 좀 믿을 만한 단체도 보이고 내용도 괜찮아요. 원자재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책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가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영화 한 편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주변에 지인 중에 이제 지방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맙게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카카오 선물하기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 댓글을 올려주신 분 중에서 제 나름의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5분께 큰 건 아니지만 이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